때는 고려 충렬왕 제위 시기. 이제가 바로 그 박이다. 세상에 나쁜 놈, 호랑이가 물고 갈 놈, 대병이나 붙였다. 비키지 못하겠어, 그건! 옆에 녀석이 아무데나 가지고 새지!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이런 꼴을 당할 줄 모르고 그런 상소문을 올리신 겁니까? 여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해도 딴짓을 해놓고서도요. 어찌 그 여인의 좁은 소견으로 그 나란 일에 이들 떠드는 것이오! 대체 박유는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분별을 당하는 것일까? 그 상장군은 부인이 밖에서 이러고 다닌 걸 아시오? 내 그대과 친교가 깊긴 하지만 이리 예의 없이 나오지. 예의를 하셨습니까? 대부경이 한 행동은 예의에 맞고 이치에 맞단 말입니까? 대부경이 아니라 왕이라도 고려 여인들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왕께 올린 상소문을 취소하십시오. 취소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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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여인들을 분노케 한 박유의 상소문. 고려를 뒤흔든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걸 몰라서 물어? 이 집은 내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야. 헌데 감히 첩년이 들어와 살겠다고 떡하니 방을 차지해? 나리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 제게 이러십니까? 관하로 끌고 가서 물꼬를 내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 간통은 국법으로 어미 다루는 이제 그것도 끝이랍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나리께서 이제 첩도 당당히 살 수 있게 된다. 그리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니 이게 어디서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싸움을 벌인 여인들은 대부경 박유의 아내와 첩이었다. 이제 곧 전하께서 법으로 첩을 허하시게 될게요. 지금은 안 되겠구나. 이때 저녁 때 보자꾸나. 이 귀여운 것. 제정신이십니까? 1년에도 몇 번씩 처녀들이 원나라의 공녀로 끌려가는 판이요. 결혼만 하면 그를 면할 수 있는데 남자는 그 수가 적으니 그 배단을 막기 위해서. 이혼하시지요. 뭐야? 이 사람이 정말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이혼을? 내 차라리 공녀로 끌려갔으면 끌려갔지. 죽어도 첩고는 못 보겠단 말입니다. 하여튼 요즘 여자들 이거 간대가 배 밖으로 나왔어 그냥. 같이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거야. 나라가 망하려니까 그 별 요망한 것들이 그냥 아이고 주둥이만 터지면 그냥 남자 욕이라고 다니고. 에라이. 남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렸던 고려의 여인들에게 박유의 주장은 얼토당토하는 것이었다. 언니, 내 인사살 걸면 다오. 내 속이 터져서. 집을 뛰쳐나오신 겁니까? 그 집에 더 있다가 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죽을 것 같더구나. 대부경 나리가 정말 잘못하셨습니다. 아무리 공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도 그렇지. 사내들은 다 도둑놈 심보구나. 며칠 후 결국 일이 벌어졌다. 이제가 바로 그 박이다. 세상에 나쁜 놈, 비키지 못하겠어 그건! 옆에 녀석이 아무데나 가지고 새지! 이런 꼴을 당할 줄 모르고 그런 상소문을 올리신 겁니까? 박유는 상소문 때문에 노소 귀천을 막론한 고려 여인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 아직은 시기상조니 대부경의 상소문은 더 이상 거론치 않는 게 좋겠어. 아내들의 반발을 두려워한 대신들의 반대로 박유의 상소문은 보류되고 마는데 감축드립니다. 회임하셨습니다. 박시보이는 그토록 바라던 임신에 성공한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인 상장군 김문비는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이번에 가시면 얼마나 계시다 오시는 겁니까? 미안하오. 이 부인이 홀몸도 아닌데.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사직을 하시면 아니 되옵니까? 집안 살림은 저희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갔다 오리다. 재산 상속도 동등하게 받고 경제활동도 가능했던 고려 여인들.
박씨 부인은 남편의 성공보다 화목한 가정을 바랐는데 뭐라고요? 아침에 시중을 드는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 보니 이미 숨을 쉬지 않았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박씨 부인. 충격으로 어렵게 가진 아이마저 잃고 말았다. 남편의 장례를 치르게 된 박씨 부인. 첩집에서 죽었다면서요? 첩입게 여러 명 뒀던 모양입니다. 상 장군이 은근 능력자였구만. 남편의 배신과 아이를 잃은 슬픔에 박씨 부인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거 얼마예요? 저작거리에 나간 박씨 부인 눈에 귀여운 아이의 모습이 들어온다. 아버지! 잘 놀고 있었느냐? 아이의 아버지는 대장군 김혼이었다. 장군 댁 도령이셨군요. 귀여운 도련님이 딱하네요. 무엇이 말이냐? 대장군 댁 마님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김혼에게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는데 아니 여긴 어쩐 일로? 별건 아니고 집에서 군것질거리를 만들다가 이 댁 도령 생각이 나서요. 저 부인 잠깐. 아내를 잃은 김혼과 남편을 잃은 박씨 부인은 아이를 매개로 가까워지게 된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게 된 두 사람. 그러던 어느 날 받아주십시오. 부인. 장군의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깊은 사이가 됐다. 충렬왕 앞에 죄인으로 끌려온 이들은 다름 아닌 김혼과 박씨 부인이었다. 남편이 죽은 지 2해가 지났는데 임신을 했다. 게다가 아이의 아버지가 대장군이라니. 두 사람은 혼인도 하지 않고 이 무슨 가당치다는 짓이오! 전하, 저도 저상을 했고 박씨 부인도 홀몸이니 재혼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박씨 부인의 폭탄 선언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감축드립니다. 회임하셨습니다. 얼마 전 임신 소식을 안고 기쁜 마음에 김혼을 찾아갔던 박씨 부인. 전하께서도 첩자들을 만드는 걸 다시 숙고하고 계신 듯한데 대장께서는 여전히 반대신 겁니까? 대부경께 죄송하지만 전 반대입니다. 대장군씩이나 되신 분이 그 여인들 눈치나 보시니 그래서야 어디 재혼이나 하시겠습니까? 재혼이요? 안 합니다. 저는 혼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방에 첩들도 있고 여인이 필요하면 그때 만나면 될 것을 굳이 번거롭게. 그래도 그 상장군 댁 부인과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뭐 해도 나쁠 건 없겠지요. 재산도 많고 딸린 자식도 없으니 허나 그 성격이 어디 첩 하나라도 드리면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이라도 생기는 날엔 꼼짝없이 잡혀 사셔야 할 겁니다. 그건 걱정 없습니다. 아이 낳는 재주는 없는 것 같으니. 믿었던 김혼마저 다른 남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실망한 박씨 부인. 이게 뭐하는 짓이오? 전 이보다 더하는 모욕도 당했는데요. 왜 이러시오? 몰라 물으시는 겁니까? 뭔가 그 오해가 있으셨나 본데 그 대장군 체면을 봐서도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대장군과 제가 무슨 상관이라고요? 제가 대장군과 혼인이라도 한답니까? 어찌 여인이 부끄럼도 없이 그... 여인만 부끄럽고 사내는 열여자를 거느려도 떳떳한 것입니까? 누가 그리 정했답니까? 박씨 부인은 그렇게 또 한 번 배신의 쓰라림을 맛봐야 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회임한 것이 맞습니까? 왜요? 싫으십니까? 아이 그럴 리가요. 이렇게 아니라 어서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홀레나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안 할 겁니다. 혼인. 아이도 가졌는데 왜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아이가 갖고 싶다고 했지. 혼인이 하고 싶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럼 날 좋아하는 마음도 없이
오로지 아이를 갖고 싶었다는 겁니까? 그러시는 분이야말로 아이가 안 생겼으면 혼인 따윈 관심도 없으셨을 테지요. 아이 부인, 그 무슨 오해가 있으신 그냥 모양인데. 이렇게 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부인, 세상 사람들 눈이 무섭습니까? 정말 보자 아니까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이러는 거요? 전화 기회라도 들어가는 날에는 부인뿐만 아니라 나까지 벌을 받는다고요. 혼례를 안 할 거면 아이를 낳지 말 tenga. 이런 비겁한. 저 혼자 아이 키우고 살 재산도 충분합니다. 과부가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는 게 옳은 것이냐? 그럼 살다가 이 사내가 죽으면 또 다른 사내와 또다시 혼인을 해야 합니까? 사내는 첩시를 둬도 여인은 사내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사내에게 기대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다. 혼인을 하겠느냐? 벌을 받겠느냐? 혼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끝내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다. 대장군이라는 높은 벼슬에 있는 자가 예를 갖춰 정식으로 아내를 맞지 않고 사통하여 사회윤리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감찰사와 중방의 탄핵을 받고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싱글맘이라는 인생을 선택한 박씨 부인 역시 죽주라는 곳으로 유배에 보내지게 되죠. 일로 충렬왕은 그때까지 공공연히 논의되어 오던 이 첩제도를 법제화하려던 것을 무산시키게 됩니다. 남성들에게 맹목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아도 됐던 고려의 여인들, 김운비의 처 박씨 부인처럼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이 메인데 없이 솔직하고 자유로웠던 고려의 여인들에게 일부 다처제란 그야말로 언감생심 남성들의 착각일 뿐이었습니다.